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대한전선이다 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이고요. 7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인데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LS 전선하고요, 대한전선의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S 전선 측에서는 어쨌든 대한전선이 너네들이 기술을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대한전선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전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윙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보시면 저희가 6월에도 티웨이항공, CIS, 하신, 동서, SA반도체, 성호전자, 미트볼로, 선인시스템까지 수익을 냈고요. 참고로 미트볼로는 저희가 2번 매매를 해서 2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7월에도 대덕전자, 대한전선, HPSB, CS윈드까지 모두 다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S윈드는 저희가 오늘 났어요. 자, CS윈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날 추천이 나갔어요. 7월 12일날 추천이 나갔는데 요때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우리가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 좀 짧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매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빵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떴길래 저희가 매도를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딱 우리가 요거를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딱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단타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더군다나 저희는 동학개미TV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 인정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제 매도가 나가고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 수익률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 정도 나오긴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은 이렇게 해도 10만원이 넘으신 분이 있고요. 적으신 분들은 이게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10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전선인데요. 이 대한전선 어쨌든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한전선을 믿어본다. 1번, 믿어보자. 1번. 두 번째, 대한전선 못 믿겠다. 2번입니다. 만약에 못 믿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거는 투자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지금 현재 LS 대, 대한전선의 법적 공방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만약에 대한전선 말이 맞다, 요런 부분들이 온다면, 요런 게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한전선의 주식을 또 사면 되는 거다. 현금 확보로 해놨다가 또 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비중 줄이시고요. 그래도 나는 이 기업을 믿어볼래.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몇 년을 갖고 있었고, 이 기업을 몇 년을 봐왔고,
IR에도 갔었고, 요렇게 하신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이 기업 한번 믿어보자. 요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은 대한전선 44,000원 찍고,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빠져요. 10,000원 아래까지 빠집니다. 근데 요 사이에 유상증자가 한번 있었고요. 액면병합이 한번 있었고요. 세 번째, 유상증자 또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대한전선 사실은 유상증자만 2번에다가 액면병합 1번을 했어요. 유상증자라면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액면병합 하면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짓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대한전선은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자금이 많이 없었다. 부채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했던 것이고요. 유상증자를 초반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액면병합 했던 것인데, 액면병합 하고 나니까 이때 와가지고 또 유상증자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뭐죠?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 공장, 해상풍력 케이블에 이 공장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 지을 돈은 차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결정이 되고 나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저는 IR을 했다라고 봐요. 만약에 IR을 안 했다라고 하면 많은 주주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아마 정말 못할 말까지 다 하지 않았을까라 저는 봅니다. 근데 IR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쪽에서 직접 주가가 좋지 못했던 거, 유상증자를 2번이나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넘어갔고 그 이후에 주가는 사실은 2만 원까지 회복했으면 그래도 주주들한테 뭐죠? 주주들한테 본전 정도는 오게 해준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샀나? 10,000원에서 샀나?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 샀나? 본전을 한번 보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갖고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면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내려왔죠. 그래서 15,000원까지나, 내려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LS 전선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범이라고 하죠. 이 자범이 없었다라고 하면 15,000원을 유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LS하고 자범이 생기니까 이 15,000원도 깨고 좀 내려온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거예요. 지금은 어느 쪽 말이 맞을지 모르니 지켜보자예요. 지켜보자.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날에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LS 전선하고요. 대한전선의 논란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져서 10,000원 밑에 9,000원 가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LS가 이겼을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베꼈다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증명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저 봅니다. 더군다나 대한전선이 만약에 생긴 지가 1년, 2년, 3년 됐다라고 하시면 뺏길 수도 있죠. 근데 이 대한전선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회사예요. 과연 이런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기술까지 뺏겨가면서 그렇게 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시기가 LS가 먼저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기술을 개발했는데, 결론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LS가 먼저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된 건데,
LS 측에서는 너희들 뺏겨가지고 이거 만들었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봐온 이 대한전선은요, 뺏겨가면서 했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너무 불안하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하면 비중 줄이시고요. 아니다, 대한전선 믿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가격에서도 조금 더 모아가셔도 괜찮겠죠. 두 가지의 전략이 있으니까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전선의 실적은 올해 2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대로 간다면 대한전선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